신부님께서 입장을 마치시고 아버님이 신랑님께 신부님의 손을 건네주시면 신랑님이 신부님의 손을 잡고 단상 위에 오른 다음 그 다음 서로를 마주보고 곧바로 맞절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결혼식에서 맞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맞절을 더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에서 맞절을 진행하면 신랑 신부님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랑 신부님께서 단상 위로 올라오시면 작가님이 그 순간을 촬영하기 위해서 단상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쁜 순간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 신랑 신부님께 잠깐 붙으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어서 예쁘게 사진을 찍고 이제 작가님께서는 대부분 카메라를 보시면서 사진을 확인하시며 이렇게 바쁘게 내려가시게 되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맞절을 진행하게 되고 신랑 신부님께서도 긴장되고 떨리다 보니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시게 되면 그대로 인사하시다가 이제 머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부분 하객분들께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좀 이런 장면들을 귀엽고 풋풋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재밌게 연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식을 조금 더 경건하고 아름답게 준비하고 싶었던 신부님들께서는 조금 민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서도 아주 간단하게 머리가 부딪히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신랑 신부님께서 단상 위로 올라오셨다가 맞절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보게 되시면 이때 신부님의 드레스가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헬퍼님께서는 신부님의 드레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드레스를 만지고 계실 텐데요. 이때는 신부님께서 이동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 신랑님께서 신부님을 배려해 한 걸음 정도 뒤로 물러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신랑님께서 간격을 체크해 보시고 너무 가깝다 싶으면 두 걸음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천천히 준비를 하시고 사회자가 멘트를 드린 다음 신랑 신부 맞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신랑 신부님께서 정말 최대한 천천히 인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신랑 신부님께서 이렇게 숙이셨다가 천천히 이렇게 같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하시죠. 이 타이밍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제 결혼식에서 맞절을 진행하시게 되면 대부분 신랑님들께서는 90도로 숙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들께서는 대부분 45도 정도만 숙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안 맞냐면 신부님께서 부케를 가지시고 계시다 보니까 부케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깊게 숙이셔서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신부님이 부케를 보시더라도 이걸 너무 이렇게 깊게 보시지 마시고 눈만 살짝 앞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럼 멀리서는 그 모습이 잘 안 보이죠. 신부님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신부님께서는 기존에 이렇게 보이시던 게 이렇게 신랑님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제 신랑님께서는 타이밍은 상관없이 속도만 천천히 하시면 되고 이제 신부님께서는 속도는 상관없이 타이밍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신랑님이 이쯤 되겠다 싶으실 때 천천히 올라오시면 신부님께서 보고 계셨다가 같이 일어나시면 완벽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지인분들이 동영상을 되게 많이 찍으실 텐데요. 이렇게 타이밍을 딱 맞게 인사하시면 굉장히 우아한 모습으로 맞절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상담하다 보면 이제 맞절할 때 좀 장난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에 신랑 신부님들께 굉장히 유행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신랑 신부님이 이렇게 숙이셨다가 이제 한 분이 좀 더 숙이시고 그럼 또 한 분이 이렇게 막 눈치 보시다가 이렇게 숙이시다가 신랑님이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 머리를 그냥 박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객분들도 막 빵 터지시고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결혼식의 의미를 좀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맞절할 때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신랑 신부님께 말씀을 해드리면 대부분 그럼 이 순서를 조금 가볍게 진행하기에는 아쉬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결혼식에서 맞절이라는 순서는 신랑과 신부가 성인의 예를 갖추는 순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신랑은 어른이 된 남자로서 예의를 갖추는 순서가 되고
신부는 어른이 된 여성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순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결혼식 안에서 가장 격조 있어야 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신랑 신부님이 서로를 바라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순서라는 점입니다. 이건 대부분 잘 모르세요. 신랑 신부님께서 특별하게 서로 바라보는 이벤트를 만들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결혼식 식순에서는 신랑 신부가 눈을 마주치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직 맞절하는 딱 이 순간에만 신랑 신부님이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눈을 맞추고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순서인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냥 금방 지나가는 하나의 순서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어쩌면 이 짧고 작은 순서 하나가 신랑 신부님께 정말 커다란 의미가 있는 순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혼식 안에서 하객분들께 재미를 줄 수 있는 순서는 뒷부분에도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또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셔도 사회자가 진행을 할 수 있는 순서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신랑 신부를 굉장히 경건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맞절의 분위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결혼식을 경건하게 준비하시는 신랑 신부님께 제 의견만 간단하게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요. 신랑 신부님께서 결혼식을 전체적으로 재밌게 진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만큼 또 강력한 분위기 반전을 줄 수도 있는 순서니까 신랑 신부님의 색깔에 맞춰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의미보다는 신랑 신부님의 색깔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혼식의 모든 부분들이 신랑 신부님의 색깔과 잘 어우러지고 또 신랑 신부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씩 쌓아져 만들어졌을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결혼식 안에서 맞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신랑 신부님이 실수하지 않고 머리가 부딪히지 않고 우아하게 맞절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궁금하시거나 어려우신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과 DM, 카톡, 문자 보내주시고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항상 행복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